굳이 초등학생이 한국사 학원까지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학원까지 보내시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 평소 한국사 학원에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한국사 학원에 다니거나 혹은 평소 다니던 논술 학원에서 단기 특강 형태로 한국사를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초등학생들이 한국사 학원까지 다녀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초등에서 한국사는 5학년 2학기 사회시간 배웁니다. 5학년 2학기 사회는 아이의 한국사만 배우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개 단원인데 1단원에서는 고조선부터 조선의 병자호란까지 배우고 2단원에서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기부터 현대의 6.25 전쟁까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6학년 1학기 사회시간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배우는 게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제가 초등 한국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렸고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이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5학년 담임을 3년째 맡고 있는 큰 이유도 아이들에게 한국사를 교육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입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주변 아이들을 보니 한국사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5학년인 아이들은 2학기 때 배웠던 한국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니는 것이고 예비 5학년이 될 아이들은 예습 차원에서 다니는 것입니다. 주변에 한국사 학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영어와 수학 학원이고 한국사는 논술과 함께 지도하거나 과학과 묶어서 가르치는 경우 또는 방학 때 특강 형태로 기존의 영어, 수학 학원에서 함께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굳이 한국사까지 학원에 다닐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아이가 한국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망해서 다닌다면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한국사 공부 방법은 한국사 관련 책을 읽으며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워낙 다양하고 좋은 한국사 책들이 많습니다. 용선생 한국사 시리즈, EBS 스토리 한국사, 최태성 선생님의 초등 별별 한국사 세트도 좋고 좀 쉬운 책으로는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시리즈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그런 한국사 책들을 천천히 꼼꼼하게 생각하며 읽고 한 권을 다 읽었으면 스스로 정리해 봅니다. 한국사 공부에서 중요한 건 이해와 암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사 책을 보며 커다란 흐름을 이해했으면 중요한 사건, 인물, 유물 등은 암기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 혹은 한 단원씩 끊어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백지에 고조선부터 나라 이름을 쓰고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아는 걸 자유롭게 기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책을 보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아이들이 희망해서 한국사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학원에 다닌다면 그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학원에서 겨울방학 때 한국사를 고조선부터 현대의 대한민국까지를 한 바퀴 다 돌리는 식으로 무리하게 진도를 빼거나 과도하게 많은 숙제를 내주는 학원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재밌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식으로 구성된 부담 없는 책을 통해 아이가 한국사에 흥미를 느끼고 그 이후 좀 더 깊고 자세한 책으로 옮겨서 꾸준하게 읽는 게 좋습니다. 해피 이선생의 초등 필수 한국사 인력을 통해 아이가 매일 한국사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내용뿐 아니라 사료, 사진, 유물, 지도 등도 입체적으로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시 한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초등 시기에는 우리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사를 어렵고 따분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재밌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를 한국사 학원에 보낸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비싼 돈 내고 학원에 보냈으니 한국사는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말 자녀와 대화하며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한국사는 자꾸 본인이 직접 말하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학생들에게 한국사 학원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지만 고학년들에게 한국사 공부는 필수입니다. 방학 기간 아이 수준에 맞는 적당한 책을 골라 꾸준하게 읽으며 한국사의 맛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는 단순히 초등 5학년 사회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휘력 및 다른 교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초 요요! 오늘은 한국사 학원까지 보내시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초등 아이들에게 한국사 학원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한국사 관련 책을 즐겁게 읽으며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이번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대형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원하는 한국사 책을 골라서 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인출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한다면 굳이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